연일 특별감찰관 한동훈 대표군요. 연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감찰관 얘기. 그러면 어제, 오늘, 뭐 그전에도 좀 했습니다만요. 들어보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건데 조심 안 할 겁니까? 관철될 겁니다.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개선책을 주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뭐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약간의 거리감을 두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보이시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중진들과 만나서 아마도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모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결론적으로는 특별감찰관에 관해서는 뭐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으로 지적하기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 의원총회로 인해서 당이 더 분열, 갈등 양상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많은 분들께서 절대 뭐 표결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것은 정말 숙고를 해야 된다.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표결, 의원총회에서 표결까지 가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많았다는 거잖아. 그럼 표결이 없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 출전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관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표결이 아니고 만장일치? 아니면 합의? 뭐 믿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상황이네요. 김성인 평론가. 네. 지금 사실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별감찰 추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한동훈 대표 리더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니 지금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이거에서 만약에 관철도 못 시키고 만약에 꺾인다. 예. 그러면은 지지하는 쪽에서도 실망을 할 거고. 그러면은 김옥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쪽에서는 더 누르려고 할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옥균 프로젝트니까 네? 한동훈 대표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약간 한동훈 천하가 끝나는 거죠. 네. 한동훈 천하 이게 관철 못하면 한동훈 천하가 끝난다고 보는데 문제는 특별감찰관을 관철하느냐 못하느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용산의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은 특검이 필요한 거죠. 특별감찰관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관철했다고 해서 위기가 끝나느냐.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냥 한 고비를 넘은 것뿐입니다. 예. 그러나 관철이 안 된다. 예. 그러면 그거는 용산과 함께 몰락을 하는 거죠. 저는 용산도 몰락의 위기에 지금 와 있다.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아까처럼 무슨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강요하듯이 국민에게 설명하잖아요. 저는 앞으로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 변호사,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 지금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그런 얘기 들으신 바가 좀 있습니까? 제가 근데 어제도요. 예. 진짜 대통령이 본 바이 뭐예요? 이래가 대통령실에 고위 관계자한테 확인해 봤어요. 들으셨어요? 진심이. 제가 물어봤죠. 예. 방송할 때 진짜 뭐예요? 대통령 뜻이. 예. 한 번도 변화가 없었고 지금도 일관된 게 여야가 합의해 오면 3명 임명하겠다. 예. 해오라는 거예요, 합의를. 제 말은 친윤 의원들이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합의해오라는데 친윤 의원들이 왜 반대합니까? 저는 충분히 대화로서 협의해서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거 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만장일치로 하는데 예. 우리게 민주당이 독립으로 안 할 수가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했을 때 특검 여론이 좀 희석될 수가 있고.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방금도 특검이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건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민주당은. 이건 미래적으로 예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되면요. 국민의힘에서 특검 반대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갈 수가 있어요. 이탈표가 많이 안 나오죠. 친한표가 이탈 안 하잖아요. 예. 감찰관 하면.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걱정이지 국민의힘에게 당연히 추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참고로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 있죠. 예. 여기 가짜뉴스를 퍼뜨린 조직이 5명인데 지금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넘겼어요. 이 배우를 뿌리 뽑 이런 게 가짜뉴스예요. 5명이 조직적으로 김옥균 프로젝트 찌라시를
만들어 뿌리는데 5명이 예, 이걸 이철규 의원이 고소를 했어요. 근데 경찰에서 5명 다 잡았어요. 검찰로 넘기기 때문에 그 배우 캐면 이런 거는 이게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을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많은 국민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 이름이 굉장히 그럴듯해가지고 그 이름을 썼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5명이 넘어왔다는 거 아니 알려드리는 그거는 그분들이 최초의 지라시를 만들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제 생각을 말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좀 전에 민주당이 걱정이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을 왜 걱정합니까? 민심을 받들어서 하는데 민주당을 왜 걱정해요?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들다고 해놓고 민심을 기만하려고 들면 국민의힘이 걱정을 하고 한동훈 대표가 걱정을 해야죠. 본질은 특검이라니까요. 왜? 문제 해결이 본질이잖아요. 특감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좀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도 예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은 예방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방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려면 특검을 하든 아니면 여사가 다시 이거를 재정신청을 통해 가지고 뭐 수사를 다시 한다 그래서 수사에 국민이 납득할 정도까지 수사에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든 이런 것을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민주당 걱정하시지 마시고 국민의힘 걱정이나 좀 더 해주십시오. 두 분 오늘도 치열하게 뭐 김옥균 프로젝트랑 그 표현을 가지고 김성일 평론가가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참고로 5명이 기소됐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걸 퍼뜨린 예, 누군가가 예,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쓰는 거는 뭐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서로 설명을 잘 하셨죠? 설명들을.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뭐랄까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어떤 뭔가 얘기라는 스타일이나 그런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최근에 좀 꽤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뭐 그런 목소리를 좀 내신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표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인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원내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제 한 대표가 이제 시한을 많이 정하시거든요. 예. 지난번에 여야 의정의 문제도 추석 전까지 출범하겠다. 또 어제 기자회견문도 보면 11월 안에는 해결해야 된다. 이를테면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방식들입니다. 또 뭐 표결을 해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표결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이 일국의 대통령에게 네. 대통령 여사님에게 우리가 토끼몰이 작전하듯이 단판 짓듯이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대통령께서는 국가와 이 대한민국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 우리가 너무 지엽적인 걸 가지고 대통령께 yes or no로 대답하셔라 네. 라는 거는 맞지 않고 아마 종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자, 손혁 변호사.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어떤 뭔가를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지적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이제 조금 이게 조급한 너무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야 되겠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 문제가 15일까지 뭐 예스 노로 이게 정리될 이런 11월이라는 얘기겠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조금 이게 조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절차를 조금 더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특별감찰관도요. 기존에 그 당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먼저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서 이렇게 연계시키지 말고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 이렇게 우리가 받읍시다. 이렇게 미리 좀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좀 발표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언론이 먼저 당대표니까 나 다 당무를 통할한다. 예. 따라서 이게 먼저 연계 안 하고 하겠다. 발표부터 해버렸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먼저 사전에 절차를 좀 거치고 최고위원까지 거친 다음에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순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상현 평론가는 한동훈 대표의 저 방식, 스타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잘한 실수는 있어 보여요. 좀 전에 얘기하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얘기 안 하고 얘기한 거 이런 거는 좀 약간 결례고 실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예. 대통령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본인보다 훨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히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사람의 인지상정상 먼저 물밑 조율을 원해요, 모든 사람이. 예. 자기보다 권력이 강한 사람이면. 지난주에 강명구 의원이 여기 그 MBN 유튜브에 예, 출연을 하기 위해서 출연했어요. 여기 왔습니다. 그때 제가 강명구 의원한테 얘기를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아니
얘기를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하고 언론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니까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명구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확인을 안 해보고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 측근 그룹에다가 전화를 좀 돌려봤어요. 예. 강명구 의원이 얘기도 안 하고 얘기한다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그쪽의 얘기는 또 달라요. 우리가 안 했겠냐. 다른 설명이 나오는 거.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다라고 구구절절히 저한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명구 의원의 문제 제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강명구 의원께서 대통령과 측근이니까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대통령실과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강명구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독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또 한동훈 대표 측근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예. 강명구 의원이 이렇게 자주 만나고 얘기도 듣고 그런다는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언제 독대를 신청해서 언제 만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공식적이고 물밑에 어느 정도 노력이 없었다면 서정욱 변호사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 그러나 한동훈 대표 측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정도의 노력이 있었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명규 의원이 아마 이 방송 내용을 보시면은 뭔가 해명하실 것도 추가 설명하실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뭐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한번 기다려 좀 보겠습니다.